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지역사회 이슈와 뉴스를 잇는 시사기획 이슈이터의 윤상보입니다. 새빛이 가까워지면 네 글자, 사자성어의 올 한 해의 모습이 담기게 됩니다. 올해를 상징하는 사자성어, 결리망의라는 뜻인데요. 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잃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한마디로 나라 전체가 각자 도생을 위한 싸움판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 제주 사회는 어땠을까요? 오늘은 정치, 사회, 경제까지 올 한 해 이슈를 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죠. 먼저 현기종 제주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현기종 의원입니다. 자, 그리고 현기로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현덕규 변호사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강호진 제주대한연구공동체 공공정책센터장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이게 구성을 보니까요. 현시 종친회에 초대 손님 한 분 강씨 오신 것 같은 느낌. 영광입니다. 자, 저희가 다음 주에 특집 방송 관계로 이 방송이 없어서 올 한 해를 남들보다 조금 일찍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 앞서서 네 분께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이슈가 무엇인가를 좀 꼽아달라고 연락을 드렸었는데 네 분이 모두 공통적으로 지목한 이슈가 있네요. 바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논의였습니다. 그 과정 아마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도민 여론조사 등의 공론화 과정까지 거쳐왔고 수기 토론을 했고 이제 권고안이 다음 나올 차례가 되겠습니다. 일단 네 분께 이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좀 지켜보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현기로 의원님부터 좀 여쭤보도록 할까요? 네, 저희야 뭐 이 업무 자체가 네. 저희 위원회 업무여서요. 예. 지속적으로 살펴봤고 초기에 시작 단계에서 15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될 때부터 네네. 좀 논쟁이 있었죠. 오랜 시간 제주도민들이 계속 이 문제 때문에 많은 그 스트레스라면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사실. 사실 좀 피로감이 예. 있습니다. 오래 지속되어서. 예, 그래서 이번에 그래도 지금 오영훈 지사의 1호 공약이라면 1호 공약인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이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시도하는 것 자체를 저희가 제동을 거는 건 맞지 않다.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과정 속에서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기대보다는 많은 아쉬움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필요가 정말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필요성이 정말 공은 무엇이고 관은 무엇이냐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갖춰보고 그거에 대한 아쉬운 점들을 보완하는 제도가 과연 이 행정체제 개편이냐 그렇게 접근을 좀 깊게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예. 그거보다는 어떻게 체제를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 먼저 그냥 답을 정해놓고 가는 모양새가 좀 있었죠. 지사님의 발언도 중간중간 나왔었고 예. 그렇지만 결론은 뭐 지사님이 말씀하신 방향대로 결론이 난 건 아니고 뭐 이런저런 좀 우여곡절은 있었습니다만 이제 결론이 나는 단계까지 왔고 예.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제주도가 하나가 돼서 그동안 결론이 나온 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뭐 공고안이 올라오면 예. 이 공고안에 대한 지사님이 결정이 있겠죠. 뭐 의회의 동의 절차도 있을 것이고 그 전 단계로 먼저 제일 다 아시지만 국회를 설득하는 이 과정을 이제 좀 힘을 모아야 되지 않겠냐. 예. 그래서 이렇든 저렇든 간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결론이 났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예. 이제는 좀 종결을 할 때가 예. 됐다. 과정의 아쉬움은 있습니다만은 예. 이제는 뜻을 하나로 모을 때가 됐다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현기종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도 어쨌든 간에 그동안 특별자치도가 출범해서 지속적으로 도민들의 요구가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전임 도정에서도 계속 시도를 했었고요. 예. 근데 어쨌든 국회의 문턱을 못 넘은 적도 있고 어떤 그러한 시도가 용두사미로 끝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납작로 등의 많은 논란이 있지만 예. 그래도 오영훈 도정의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 그리고 수많은 토론회와 도민공청회 등을 거치면서 결과를 도출해낸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지금 어쨌든 간에 300명의 도민참여단 구성해서 예. 수기 토론회를 사회에 걸쳐서 해서 이제
세계 행정구역 안으로 하는 시군 기초단체 부활에 예. 이렇게 방점을 맞췄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어떤 평가는 이제 국회 문턱도 넘는 거 중요하지만 또 도민사회에 다시 어떤 그런 지지를 받아야 되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두 분이 이제 또 의회에서 이 부분을 다루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의회 밖에 계신 분들의 얘기도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자, 강호진 센터장님은 과정이나 이 결과 나온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일단은 15억이라는 막대한 도민 세금이 쓰여야 됐는데 그 투입된 예산만큼의 효과가 없었다는 이제 의회라든가 언론의 지적은 마땅히 보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영훈 도정 이 시기가 아니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좀 강력하게 나간 측면이 있긴 하지만 결론은 이거의 최종 결론은 도지사나 도의회가 될 것도 아니고 도민들이 결정을 낼 상황인 거고 그런 과정 즉 주민투표를 통해서 도민들의 의사를 물어버린다면 예. 저는 그 결과를 국회나 정부가 동의해주면 해결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민투표를 통해서 뭐 이제 주민투표로 가는 길도 조금 험난한 길이 남아 있긴 합니다만은 예. 자, 현 변호사님께 여쭤볼까요? 이 문제는 사실 이제 2006년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졌죠. 이제 그거를 지금 다시 살릴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크게 이제 세 가지 접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이걸 하려고 하느냐? 예, 예. 또 무엇을 할 것이냐? 그러면 또 세 번째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건데 예. 사실은 우리 현기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왜 하느냐에 대해서 정말 충분한 논의가 돼 있느냐. 그 용역 자체도 사실은 이거를 안 하고 있음으로써 무슨 도민들이 불편함이 있고 피해를 보고 있는지 이거를 하면은 어떤 도움이 될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한 설득력 있는 충분한 어떤 논거 제시는 안 된 것 같아요. 오히려 무엇을 할 것인가에 자꾸 집중하다 보니까 예, 예. 세 개의 자치단체 아니냐, 5개냐, 뭐 이런 행정시장 직선제냐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들의 논의에 집중되다 보니까 마치 필요성은 당연한 것처럼 전제가 돼버렸는데 이 부분이 분명하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민수특 과정도 그렇고 예, 국회 통과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이 문제는 다시 돌아가서 되묻게 되는 그런 것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 권고하는 이제 세 개의 기초자치단체를 만드는 걸로 됐으니까 무엇을이라는 건 이름 어느 정도는 해결됐다고 보여지는데 예. 다음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헌법상 지방자치단체 설치는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려 그러면 다시 제주도 내의 기초 지방자치단체거든요. 예.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물론 법률 개정을 위한 전제로서 일종의 이제 주민들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민 투표를 할 수는 있겠죠. 예. 근데 지금 투표를 한다 하더라도 행정자치부에서 아니 그러면 2006년에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만들 때 했던 그거하고 근본적인 어떤 상황이 달라지거나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주민투표는 주민투표고 지금 상황이나 법적인 상황은 다른 어떤 구역 비교해 봐서 그럴 법률을 개정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국회에서 결론이 나버리면 사실 그동안 했던 것들이 전부 무위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쩌면은 제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서부터 남을 설득할 수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과정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좀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충분한 근거와 논거를 갖고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부족했다는 말씀 같고 이게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이거 짧게 좀 듣겠습니다. 네 분께. 지금 설득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국회를 설득해야 되고 그다음에 행안부를 설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정부를 설득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잘 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일단 생각하세요?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은 국회 차원에서는 해당 상임위인 행안위에서 전체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통과된 상태인 거고 예. 법사위에서는 국민의힘 일부하고 특히나 행안부 차관이 반대해서 멈춰 있긴 한데 다행인 것은 예. 최근에 제주를 방문한 행안부 장관께서 예. 도민들의 의견을 지배하게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특별법 제10조 시군을 두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줬기 때문에 국회 상황은 쉽진 않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동의를 얻어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 그 원론적인 얘기한 거고 오히려 저 행안부 설득이 어렵다는 아니, 그 얘기도 분위기는 좀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난 회의 날짜는 제가 기억을 정확히 못 하는데 예. 일단 법안 소위에서 통과가 안 된 그 시점에서도 예. 국회 대다수의 의원들이 제주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계기가 확실히 됐대요. 예, 예. 예, 그래서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어쨌든 뭐 지방시대라고도 하고 있고 뭐 그다음에 이 특별법의 취지라는 게
주민주권이 배제된 뭐 특별자치도 의미 없잖아요. 뭐 그런 차원에서 국회 차원에서는 공감이 있는데 그 차관님께서 좀 그 난색을 표하는 예, 그런 부분은 확실한데 이번에 아까 우리 강호진 의원 말씀하셨지만 그 장관이 내려와서 그 부분에 대한 좀 전향적인 발언이 있음으로 인해서 지금 19일로 예정돼 있는 것 같은데 이때 좀 기대를 좀 해봐도 되지 않겠나라는 알겠습니다. 좀 소망이 있습니다. 일부에서 예. 원론적으로 봤는데 전향적인 그 표현이었다고 보시는 부분이거든요. 저도 한 말씀을 드리면 예. 어떤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제주도의 노력 그리고 어떤 제주도민들의 어떤 열망은 충분히 지금 국회에 전달이 된 상태거든요. 제가 이제 행정체계 개편을 위한 협조를 위해서 국회도 방문했었습니다마는 충분히 전달이 된 상태고 지금 행안부의 어떤 기조가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변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순탄치는 않을 것이다. 또 역으로 저는 어떤 이런 특별법의 개정 없이도 충분히 가능한 측면이 있다. 저 사석에서 항상 말씀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특별법이 개정이 안 되면 우리 도민들의 총의를 모아서 의회 내에서 예를 들어서 결의안 같은 거 촉구 결의안 같은 거 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행안부를 움직일 수 있는 그렇게 하면 또 행안부는 우리 도민들의 뜻이라면 충분히 받을 만한 명분이 생기겠죠. 그러한 노력까지도 기울여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한마디 말씀을 덧붙이자면 이 안건은 원래 국회에서 오영훈 도지사가 현역 의원 시절에 본인이 발의해서 제안한 안건이었습니다. 그때 그 검토한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결국은 이제 그 당시 법률안은 이거를 도의회 조례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바꾸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건 조례 사항은 아니다. 법률 사항이다. 그런데 그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국회의원들의 어떤 상임위원 내에서는 어떤 그 공감은 얻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건 좀 다른 문제가 정부 입장에서는 다른 문제로 보여지는데 그 검토 보고서의 그 행간을 읽어보면 처음에 특별자치도를 만들면서 기초자치도를 폐기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주도에 특별한 권한을 많이 몰아주려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제주도에서 도 조례로 할 수 있는 많은 권한이 있는데 다시 지방의회가 구성돼서 시마다 다 시조례로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어떤 일종의 좀 반대되거나 다른 내용이 나오면 정말 어찌 보면은 이제 규모가 제주도가 그 도 규모로는 좀 작으니까 효율적인 행정 그리고 그에 따라서는 어떤 특례를 많이 주려고 했던 건데 그런 배경이 다 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별자치도를 설치한 도대체 근거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게 행안부 논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정부의 논리다 보니까 예. 과연 그걸 어떻게 뛰어넘을까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지금 오래 지속돼 온 논의다 보니까요. 이게 참 그 여기서 좀 막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 아니다. 그 원인을 잘 설득을 하면은 갈 수 있다라는 그 의견들이 좀 부딪히고 있는 부분들인데 저도 궁금합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이게 가끔 농담으로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상설조직 같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오랜 시간 지금 얘기가 지속돼 왔기 때문에 글쎄요. 이번에 좀 종결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그럼 바로 저희가 네 분이 뽑은 올해 이슈들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정 의원님은 올해 2023년의 최대 이슈를 어떻게 뽑으셨습니까? 지금 뭐 최근의 이슈이기도 합니다만은 제주 4.3 평화재단 조례 개정안. 지금 또 의회로 들어가 있죠? 이제 내일 본회의 표결하게 돼 있습니다. 상임위는 통과했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으신데 그 과정 지켜보시면서 혹시 뭐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잠깐 여쭤볼까요? 어쨌든 조례안의 개정 취지가 비상근 이사장을 상근 이사장으로 전환하고 또 이사장을 이사회에 선출하자는 것을 도지사가 선출하는 걸로 물론 선출할 때는 이사회의 의견을 두둔히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저는 방향성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4.3 평화재단의 책임 경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어떤 그러한 노력이고 또한 어떤 도민들의 보편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조례 개정 추진 과정에서 이사장이 사퇴를 하고 또한 좀 반발이 많았죠. 대행이 또 사퇴를 하고 이러면서 의견이 많이 엇갈리는데 이런 불협화음을 낸 것은 자칫 소통의 부재로 비춰질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저는 그러한 오영훈 지사가 민주당의 지사가 계실 때 예. 이러한 부분들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런 개선을 해야 된다. 어떤 상고의 고통 정도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예. 저희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또한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예. 논리도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개정안에 없던 수정안에는 또 어떤 그런 정치적인 중립성을 유지하고 인사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이런 것들을 신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사회 의견을 들은 후 도지사가 임명한다라는 예.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죠. 이제 2조에 보면 예.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한다. 아, 예. 인사의 독립성을 유지한다. 이거 선언적인 내용 아닙니까? 좀 명시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를 예. 했기 때문에 이런 예. 부분들이 이제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녹화 시점에는 그 상임위까지 통과된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또 본회의가 열리게 돼서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본회의 열리고 난 뒤에 아마 보시게 될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서는 두 분께서는 이건 본회의 통과는 좀 무난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본회의 통과는 무리 없을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당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아마 그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시민사회에서는 문제점들을 많이 좀 지적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시민단체마다 좀 결이 달랐었고요. 예. 저희가 보기에는 이거는 무슨 4.3 단체나 도청 간의 권력 다툼의 문제가 아니라 예. 명료하게 얘기하면 4.3 재단은 법률상 출자 출연 기관인데 예. 출자 출연 기관에 따라서 네. 기관을 바꿔야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아까 현기정 의원님 말씀처럼 사전에 도청에서 4.3 재단이라든가 관련 단체랑 좀 협의를 잘했으면 네. 이까지 안 왔을 터인데 아. 소통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책임성 강화라는 이제 원래 취지에 맞게 좀 운영이 잘 될까라는 걱정들 하셨던 건데 변호사님께서는 혹시 어떤 의견이신지? 그러니까 4.3 평화재단이 제주도에서 갖는 어떤 그 존재감, 예. 그 역사적인 의의 이런 부분이 논의 과정에서 좀 소홀하게 다뤄지다 보니까 이게 그 소통에 있어서 마치 제주도정이 4.3 평화재단을 장악하려는 거 아니냐 하는 이제 오해를 예. 일으켰고 이제 사실은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오해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번 기회에 저도 이제 4.3 평화재단에 관련된 규정들을 좀 봤는데 예. 평화재단에서는 자체 이제 재단이니까 정관이 있죠. 민법단의 재단 법인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 보면은 그 결국은 핵심은 이사를 누가 임명할 것인가 하고 예. 그다음 이제 이사장을 어떻게 임명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임원 추천 회의에서 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사실 4.3 평화재단에 가도 그 내부 규정으로 둔다. 이번 지금 통과된 조례안에도 그렇게 돼 있는데 예. 그 내부 규정을 4.3 평화재단에서 알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공개가 안 돼 있고 또 기존에 아마 있는 것 같은데 임원 추천 회의가 기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그 이사들을 추천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그렇게 투명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도에서 이제 출자 출연 기관이라든가 이런 이제 임명권을 갖는 경우에 예. 공모나 이런 걸 하지만 형식적인 공모에 그치고 내부적으로 내정된 사람들이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둘러리를 서는 경향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4.3 평화재단도 결국은 그렇게 갈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런 의구심은 여전히 해소는 되지는 않은 것 같고 그래서 다른 기관에 비해도 이거는 뭐 예를 들어 신용보증재단이라든가 그런 데하고는 성격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4.3위원회의 그 4.3 평화재단의 이사회라는 거는 우리 제주도 사회에서 상당히 역사성과 상징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임원의 추천 과정을 tum하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하면. 그 안에서 뽑힌 임원들이 그 어떤 재단 이사장에 대한 예. 의견을 취합해서 도지사에 전달해서 도지사가 그대로 형식적인 임명 절차를 하는 거라면 아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이 예.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잠깐 짧게만 네네. 할게요. 지금 보통 보면 우리가 이 인사와 결부된 얘기들은 다양한 설이 나돕니다. 그리고 네. 추측성 얘기들도 많이 하고 또 결과가 나와도 이 만족이 있을 수가 없는 상황들이 거의 일반적이거든요. 100%다 만족시킬 수는 없다. 예. 이번 이 조례만 하더라도 너무 그쪽에 이제 집중이 돼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거든요. 사실은 이번 조례를 하면서 기관의 업무라든가 기관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훼손하는 게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지금 비상근 이사장에 대한 상근으로 전환을 시키면서 예. 좀 더 그 일에 대해서 좀 명확하고 책임성 있고 이러한 일들을 좀 만들어 보자 하면서 이제 그렇게 가면서 이게 지금 그 임원 추천
방식이라든가 이사회 구성 방식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훼손한 건 없어요, 사실은. 예. 단지 이제 내부에서 했던 그런 그 임명권에 대한 그 지사 임명 이거는 또 법에서도 좀 책임을 져야 되는 행정의 역할도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조례가 발의됐고 아까 강호진 의원님 말씀하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운영했던 분들에 대한 우려는 있을 수 있죠. 예, 그 우려를 해소하는데 좀 소통이 부족한 부분. 예. 그리고 그대로 그게 의회로 전가가 되면서 지금 표면화되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의장님과 우리 행자위에서 그 비공식 그 대담들을 여러 번 했습니다. 부담들 많이 느끼신다는 얘기 예, 들었습니다. 예, 저 그래. 요거 짧게 하나만 좀 여쭤볼까요? 그러면은 가장 걱정하는 거는 이제 출자 출연인 기관인 건 맞는데 그동안 재단이 하는 일의 특수성 때문에 네. 비상근으로 하고 좀 임명 절차를 도지사로부터 좀 독립되게 예, 운영되었던 예. 건 분명히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이사회의 의견을 들은 후 도지사가 임명한다 정도로 해서 조금 수정된 안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이 정도 아니면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정치적 중립성이나 인사의 독립성 유지하겠다는 기본 원칙이 이 안에 들어간다면 일각에서 제기하는 도지사에 의해서 앞으로 좀 휘둘리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는 전혀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들 생각을 하십니까? 제도적으로 그게 그 100% 만족? 지사의 임명권에 예. 대해서 방어를 할 수 있냐 내지는 뭐 예. 다른 그 의의 절차들이 있을 수 있겠냐에 대해서는 저도 뭐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네네. 그래도 이게 내부에 처음에는 이제 내부에 좀 의결을 좀 해서 예. 지사에게 추천한다라는 그 내용으로 이렇게 재단 측에서 의견 예. 제시를 했는데 그러면 임명권 자체에 대한 것도 훼손되는 것도 사실이고 그 부분에 대한 좀 갈등은 있었습니다. 그렇죠. 100% 네. 완벽한 제도라는 건 있을 수 없는데. 그렇지만 이미 4.3이 예. 그 정도로 이렇게 흔들리거나 할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요? 예. 지금 우리 재단이라든가 도민들의 이런 4.3을 바라보고 재단을 바라보는 네. 이런 의식 정도가 저는 충분히 그거는 의견을 듣게끔 돼 있어서 그 알겠습니다. 절차에서 저는 정리될 거라고 예. 봅니다. 이게 주제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라서 좀 저도 짧게 하나 예, 말씀드릴게요. 예. 결론은 가장 우려되는 거는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네. 지사의 정치적 입김, 낙하산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네. 그런 부분을 이번에 도의의 다른 조례에 보면은 출자 출연 기관에 대한 기관장에 대한 청문회 조항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도의에서는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예. 4.3에 대한 또 중차를 감안하면 차라리 평화적 이사장도 차라리 청문회를 걸쳐버리면 예. 도민들이 보기에는 검증할 수 있는 기회니까 그런 부분은 예. 의회에서 한번 검토 두 부탁드리겠습니다. 분 표정 굉장히 부담스러우신 것 같습니다. 저도 짱짱한 짤 예, 하나 좀 좀 이거 갖고서 다 하면은 오늘 저 현기로 의원님 그 주제는 할 수가 없는데요. 예, 좋습니다. 여기서 좀 정리를 좀 해도 넘어가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예. 사실 여러분들이 하신 얘기가 좀 도민사회에서 다 이제 우려와 또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 의회에서 또 최종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강호진 센터장님이 뽑은 올해 주요 이슈 가보도록 할까요? 그러니까 올해만의 이슈는 아니고 정말 오래된 이슈인데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제2공항 이슈를 뽑았는데요. 예.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2공항을 반대하기 때문에 네. 오해는 없으면 좋겠고 예. 저는 가장 큰 문제는 오영훈 도정에서 지방선거 공약으로 제2공항 관련해서는 찬반을 떠나서 예. 도민들의 자기결정권을 하시겠다 하셨음에 불구하고 예. 안타깝게도 결과론적으로는 그런 과정이 없어지면서 예. 여전히 도민들의 갈등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좀 커지고 있고 또 정부 차원에서도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에 또 고시를 하게 돼버리면 또 다양한 갈등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커져서 이 부분을 좀 어쨌든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여기서 잠깐만 그 미니 여론조사 좀 해볼까요? 그 센터장님께서는 전에 그 오영훈 지사가 자기결정권, 예. 도민 자기결정권 얘기하셨을 때 그거를 주민투표로 해석을 하셨던 겁니까? 주민투표는 아니더라도 예. 최소한 주민투표에 준하는 거고 예. 주민투표 발의권자가 국토부 장관이기 때문에 네네. 제주도민의 의견을 모아서 국토부 장관님께 주민투표를 해달라고 건의 정도까지 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 거 아니에요? 변호사님은 자기결정권 어떻게 들으셨었습니까? 저는 이제 그러니까 오영훈 지사가 얘기했던 자기 결정권은 적어도 주민 투표에 준하는 예. 뭐 국론조사라도 뭐 그런 비슷한 것 절차를 얘기하는 걸로 일단 해석은 했었습니다. 예. 정기정 의원님은 저는 두 분 의견에 반대합니다. 오영훈 지사가 예. 도민자기 결정권을 얘기하셨지만 저는 예. 주민투표로 받아들이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않으셨었군요. 왜냐하면 예. 예를 들어서 도민자기 결정권이라는 게 좀 광의적으로 해석해서 본다면 예. 이번 행계의 활동처럼 도민 참여를 통해서
수기 토론을 하는 과정도 있겠고 예. 또한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수합하고 정리해서 정책적인 판단, 정문적인 판단을 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광의적으로 보면 예, 예.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고 그걸 좁게 해석은 안 하셨었군요. 주민투표라는 예, 걸로.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현기로 의원님 제일 난감하실 것 같아서 제일 나중에 질문드렸습니다. 어떻게 저는 들으셨습니까? 예전에 처음에? 원희룡 지사 당시에 도정 질입 때 주민투표를 좀 제안을 했었던 네네.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무리가 있는 건 사실인데 먼저 말씀하신 자기결정권 당초에는 제가 이해하기는 예. 주민투표로 저도 이해를 이해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네. 지금 뭐 제도적으로 지금 그 국책사업이라는 특성상 이게 주민투표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예, 대한 예. 여러 가지 고민들 그리고 나중에 또 올해 9월인가 도정 질문 과정에서 자기결정권이 주민투표가 아니었다. 예, 예. 그거에 한정된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뭐가 있겠냐?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이게 있다면 환경영향평가 동의 과정에서 예, 예. 도하고 협의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 것이고 그 과정을 거쳐서 의회로 와서 다시 우리가 이제 심의를 하게 되는데 예. 그 속에서 그거를 자기 결정권으로 할 수 있다? 이거는 좀 조금 더 강조를 보시죠. 앞뒤가 조금 아니요 이게 찬반을 떠나서 예, 예. 이 표현이 그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는 좀 자, 아쉽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 수용하든 먼저- 안 하든 네네. 요구는 할 수 있잖아요. 이 질문 먼저 드린 것은 주민투표와 관련된 얘기가 나왔을 때 오영훈 지사의 자기결정권이 주민투표라고 해석하셨던 분들이 계시고 그게 아니라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또 이게 또 도민사회에서 논란이 됐었고요. 결론적으로는 주민투표를 요구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이제 도정의 그렇게 봐야죠,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녹화하는 오늘 날짜에도 이 반대하시는 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또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좀 내신 상황이라서 이거 어떻게 앞으로 좀 진행이 될까요? 현기정 의원님은 무조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실 거긴 한데. 예. 저도 뭐 어쨌든 우리 강호진 예. 센터장님께서 반대라고 바뀌셨기 때문에 예, 뭐 저도 찬성충이기 때문에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거 갖고 좀 토론하자는 것은 예, 그렇죠. 아니고 예. 갈등의 소지가 이렇게 많은 안을 갖고서 어떻게 좀 해결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네 분의 생각을 여쭈면서 이 주제는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쨌든 국책 사업이라든가 어떤 기반 산업을 이제 주민투표를 한다. 그러면은 참 이제 국가의 어떤 예. 정책이라든가 지자체의 정책이 단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나쁜 생각을 소리가 될 합니다. 것이다. 예. 그리고 그거는 엄밀히 보면 공공재가 투입이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공공재가 투입이 되면 이익을 보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또 불이익 보는 측면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 가로등 하나가 신설이 되면 저희 집 앞에 바로 가로등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밤에 좀 잠을 좀 설칩니다. 밝아서. 그렇지만 더 많은 분들이 밝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공공재가 투입되는 것까지 과연 정말로 주민투표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 고민해 보면 예. 제2공항은 어떤 건설을 통해서 예. 지금 제주의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것이 싶습니다. 갈등 해결에도 더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거 강호진 센터님.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 고시가 돼버리면 예. 행정결체가 진행될 거라서 네. 근데 문제는 그 고시가 되는 이후에 갈등이 줄어들면 좋은데 지금의 상황은 더 갈등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치면 예. 저는 환경부나 국토부가 못하면 도차원에서라도 다시 한번 꼭 주민투표는 아니더라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뭔가 프로세스는 있어야 된다. 근데 지금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게 최소한 2, 3년 후까지는 예. 갈등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께 여쭤볼까요? 저는 이제 그 정치권에서 갈등을 증폭시키는 거는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했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제2공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찬반 양측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 국제 사업으로 진행하는데 절차라는 게 있어서 주민들이 그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정치권에서 마치 그게 가능한 것처럼 자꾸 군부를 떼서 예. 더 이제 그 어떤 최종 결단적인 상황을 자꾸 몰고 가다가 예. 그다음 거기서 이제 풀어져 버리면 이게 뭐지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차라리 정치권이나 행정에서는 이런 부분에서는 좀 중립을 지키면서 어차피 도에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 국제 예.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가 만일에 이거는 불필요하고 해서는 안 될 사업이다 하면은 스스로 물러날 것이고 또 필요하다 그러면 다소 지역에서 반대 여론이
다수가 아니라 일부 있더라도 예. 할 수도 있는 게 또 국제 사업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행정은 좀 중립을 지키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뭐 찬성 측이시니까 논리를 제2공항 사업으로 인해서 제주가 먹고 살 길이 열린다. 이게 좀 위험한 접근 아닌가 봅니다. 지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리고 제주도가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그동안 좀 부동산 지가 상승, 뭐 세수 관계, 재정 관계도 좀 나아진 건 사실이지만 지금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 뭐 산업적 측면이라든가를 볼 때 예. 과연 제주를 찾는 그 수용 예. 능력이 과연 반드시 제2공항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 접근 자체를 이 사업을 하면 뭐 제주가 무조건 뭐 경제가 나아지고 먹고 살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고민도 난 같이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면서 뭐 우리 도민들이 옳은 결정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알겠습니다. 생각이 안 됩니다. 자, 이제 시간 다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거 알겠습니다. 한 번씩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경제적인 부분도 얘기했었는데 좀 정반대 얘기하신 겁니다. 근데 네. 그 부분도 사실 우리 사회에서 좀 계속 부딪히고 있는 그런 이슈기도 하죠. 자, 이번에는 현덕규 변호사께서 뽑은 올해 이슈 어떤 예. 걸까요? 예, 올 초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법원에서 이제 재판이 이행됐는데요. 예. 우영훈 지사 그 선거법 위반 그 공판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지난달 22일이죠. 검찰에서 최종 이제 결심 공판에서 구형을 했는데 예. 오 지사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을 했고 나머지 가담한 두 분에 대해서도 또 징역 그리고 또 다른 두 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0일에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 예. 앞으로 이 제주도의 뭐 정치권이든 어떤 제주도의 그 어떤 지방의 리더십에 예.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어떤 결과가 내년에 다가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아유, 가장 말하기 껄끄러운 주제를 갖고 오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은 지금 변호사님이 사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법조인 딱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법조인으로서는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사실은 이제 이 재판이 공판 내용이 아주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예. 단순하지는 않고 크게 봐서 혐의는 세 가지로 이제 기소가 된 건데요. 하나는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이 있고요. 그 비용을 대신 납부한 것이 있고 그래서 그게 관련돼서 또 사전 선거운동 협약식 예. 관련해서 그 다음에 경선 과정에서 그 지지 선언한 크게 세 가지 이제 범죄 혐의인데 예. 지금 사실상 그 범죄에 기소된 내용을 보면 만일에 이게 유죄 판결로 예. 적어도 세 개 중에 하나만 유죄 판결이 나와도 예. 벌금 100만 원 이상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은가 생각이 되고 지금 검찰 구형이 물론 이제 합쳐섭니다만 징역 1년 6개월이 나왔거든요. 이거 굉장히 좀 높게 나온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지금 오영훈 지사 입장에서는 진짜 그 세 가지가 다 무혐의, 예. 무죄가 선고가 되면 이 사법 리스크를 벗어날 수 있지만 예.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취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취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법리적인 해석이 이제 재판부에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만은 도민 사회에서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좀 도지사의 사법 리스크이기 때문에 이것이 자칫 도정에 좀 차질을 빚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좀 예민한 답변하기도 좀 제가 뭐 법률 전문가도 아니고 네네. 그렇지만 그러면 네. 혹시 그 도정이나 의회에서는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일의 진행 과정에서 좀 어려움을 겪거나 이런 거는 지금까지는 그런 현상은 뭐 보이진 않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도 이제 선출직을 하고 선거를 하다 보면 예. 사실은 선거에 임하는 사람들이 제일 큰 목적이 어쨌든 당선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당선을 목표로 줄기차게 힘쓰는 입장에서 위험에 빠뜨릴 일을 그렇게 한다라는 거에서 좀 그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고 예. 웬만하면 우리는 뭐 법률 전문가나 전문가들을 구성은 하기는 힘듭니다만은 도캠프 내에서도 예. 도캠프 내 정도 되면 그런 법률 자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저는 있을 거로 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안이 이 정도의 위험한 사안들이면 예. 내부적인 검토가 나는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사안이. 그러면 당사자 입장에서 과연 이게 이 정도
위험한 사안을 알고서도 이렇게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예, 예. 물론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틀리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선거를 한 번 치르는 분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뭐 내부 스태프들의 어쨌든 잘못에 의해서 이렇게 재판에까지 이제 연결되는 건 아닌가라는 뭐 일반 상식적인 생각을 해보고요. 예, 예. 그게 이제 그리고- 변호인 측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굳이 저 그럴 모르겠습니다. 이유가 없었다라는 예, 예. 거잖아요. 난 내용을 모르고 드리는 말씀인데 그리고 뭐 이 선거법의 선고의 특성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일반 범죄하고는 틀려서 예, 예. 그 제주도의 상황이라든가 그 선택을 받은 도민들의 어쨌든 지지라든가 뭐 이게 유무죄까지 다투는데 작용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형량에 대해서는 아마 이런 것들이 많이 갈 수도 있지 않나라고 저는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거나 지금 공직사회가 이것 때문에 흔들리고 있지는 않다는 아직까지는, 말씀이신 예, 거죠? 예, 예. 현기정 의원께도 좀 여쭤볼까요? 예, 어떤 사법적인 부분이라서 좀 거론하기는 좀 부담이 됩니다만, 예, 예. 생각보다 구현량이 좀 높았죠. 예. 이런 부분은 뭐 선거 공판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정치자금법하고 선거법이 병합해서 구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예. 이게 선고에 좀 이제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송재호 국회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6개월 구형받고 또 이제 생활하신 경우도 있어요. 예. 또 더 지켜봐야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흔들림 없이 도정이 도정이 책무를 다해야 된다. 오지사의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되고, 예. 어떤 동직사회의 동의와 어떤 기강을 예. 바로 세우는 데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역할을 같이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두 분 뭐 공통된 좀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저 강호지 센터장님께 이거 여쭤보면서 이 주제는 좀 마무리하도록 하죠. 그건 제가 뭐 법조인 출신 아닙니다만은 예. 재판을 많이 경험했던 측면에서는 그냥 판사가 제일 중요하다. 예. 판사님의 판사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중요하고 상식의 수준에서는 사실 이 정도 건으로 예. 도지사직을 박탈할 정도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있고요. 두 번째 법리적으로는 공직선거법 개정의 취지가 돈은 묻고 말은 네. 풀자라는 취지인데 그런 취지에 붙이면 사실 죄가 될지는 의문인 거고 예, 예. 두 번째 정치자금법 위반도 실제로 지사와 관련된 돈 거래가 왔다 간 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상식적 수준에서는 네. 사실 검찰의 구형과는 달리 예.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일부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재판부라고요. 그렇죠. 판사님 제일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추론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경험치가 상당히 중요한데 예. 다양한 경험을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그렇죠. 사실 뭐 재판부의 판결은 당연히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서 나오는 것일 테고요. 저희가 지금 걱정하게 되는 것은 아무래도 현직 도지사이기 때문에 이 도정이 좀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의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이 부분은 지금 내년 1월에 나오게 되잖아요. 예, 그때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구형이 좀 생각보다 높았다는 그 얘기들이 많아서 재판부도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들은 나오고 있고요. 국민의힘 소속의 현덕규 변호사께서 제기하신 올해의 이슈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기로 의원님께서 선정한 올해의 이슈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어떤 거 뽑으셨습니까? 저는 예산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예, 도민분들이 많은 우려를 하셨을 것 같아서 예. 내년 그렇지만, 예산안. 예, 뭐 워낙 그 재정 상황도 좋지 않고 그래서 도민들께 뭐 좀 이해도 구하고 예. 지금 도의 살림살이가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려하는 상황 속에서도 잘 협의가 돼서 본회의까지 좀 연기되긴 했습니다만은 예. 시간 연기는 됐습니다만은 도하고 잘 절충이 돼서 예, 합의를 이끌게 돼서 천만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도민들께도 좀 그 심의 과정 속에서 우려를 끼쳐드린 점은 조금 죄송스럽기도 하고요. 그 우려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전에 추경안 맞습니다. 예, 심사할 때 그때 선례가 이제 있어서요. 부딪혔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걱정을 하시고 더군다나 내년에 이제 돈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또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걱정의 목소리들이 있었는데 일단 뭐 심의 과정에서 511억 원 규모의 예산 삭감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뭐 최종적으로는 도지사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통과된 것이고 그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실 그 의회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면은 의회 쪽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 결국은. 예, 이걸 또 돈은 한정돼 있지만은
그렇죠. 원하는 곳은 많이 있기 때문에 혹시 이번에도 좀 많이 경험하셨습니까? 그렇죠.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이제 편성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양행정시와 읍면동의 예산들은 상당히 많이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같은 것도 많이 삭감돼서 올라왔고요. 저희들한테 상당히 미련이 많이 오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도 예산 심의하면서 과연 적재적소에 편성이 되었는지 예. 그리고 또 도지사 공약 사업에 어떤 필요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가 없는지 네네. 면밀하게 좀 살펴봤고요. 그런 관점에서 살펴본다면은 이제 고통 분담 차원에서라도 예. 아무리 도지사의 공약 사업이라도 예. 속도 조절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네. 부분들이 이제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첫 예산안이 왔을 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각 상임위에서도 삭감도 많이 되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환도희 같은 경우에는 양문형 버스 도입 그리고 섬식 정류장 조성 이런 예. 부분들이 예산이 뭐 150억, 100억 막 이렇게 올라왔는데 아직 양문형 버스는 형식 승인 전이거든요. 그리고 섬식 정류장도 어떤 설계 기준도 없어요. 또 예. 설계 영역도 좀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대량의 어떤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예. 실질적으로 민생 예산들은 다 깎여서 들어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는 참 어떤 집행부의 어떤 판단이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게 이제 삭감으로 다 나타난 겁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또 한 말씀 더 드리자면은 예. 특별력에까지 511억이고 일반액에서 502억이 삭감이 됐는데 저는 과연 집행부에서는 추경 때 어떤 예산 전쟁 때문에 이제 삭감 규모를 낮추자 이거에만 중점을 두시더라고요. 400억대 좀 낮춰주면 안 되겠냐. 예, 예. 근데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과연 510억이 삭감되고 509억이 삭감되면 어떻습니까? 과연 민생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지, 과연 그리고 그분들이 도정 정책을 추진하려면 예. 중점 사업들이 삭감이 안 돼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런 사업들을 민생 예산하고 예. 어떤 도의 중점적인 사업들의 예산을 지키면서 어떤 중액 부분, 감액 부분에 조금 양보를 하면 예. 저희들도 그 예산을 조의원들이 쓰는 예산도 도민들한테 다른 예산입니다. 예. 이런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무리 밖에서 보는 시선이 예. 조금 따갑더라도 지켜야 될 예산은 지켜야 되고 숫자에 매몰될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그 차이점을 이제 좁혀나가는 과정이 심사고 지금 뭐 최종 결론까지 다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율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 외부에서 보는 시각도 좀 궁금합니다. 그 예산 제출부터 그 심의 과정까지 쭉 보셨을 텐데 어떠셨습니까? 우선 결과로 치면은 액수를 떠나서 200건 정도를 삭감하고 네. 1241건을 증액했습니다. 근데 숫자만 보면 도의원들이 뭐 했나 하시겠지만 그 1200건의 내용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의원 개개인한테 가는 건 아니고 다 지역에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불가피성은 있는 것 같은데 도지사 핵심 공약 사업 가운데 제가 보기엔 해야 될 사업이 몇 개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아마 집행부가 의회를 설득을 제대로 못한 측면이 있다. 제가 말씀드린 그겁니다. 그런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아쉬운 거는 예. 어쨌든 예산이라는 거는 도의에서 지사의 동의를 거치면 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가 끝난 이후에 숫자를 조정한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여러 번 더 했거든요. 며칠 동안.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고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덕규 변호사님 좀 여쭤볼까요? 예산 심의 과정 어떻게 보셨는지? 지금 그러니까 결국 지금 예산 심의 과정을 거칠게 표현을 하면은 예. 도에서 먼저 예산안을 올리고 상임위를 통해서 의회에서는 깎고 예. 그 깎은 거를 안 쓰는 건 아니거든요. 예. 세입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세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니까 예. 그때 소위 개수 조정이라는 얘기로 그 항목이나 이런 것들을 도의회에서 만들 수는 없으니까 예. 도 지집행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새로 항목을 해서 결국 채워넣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규모를 조정하는 그런 모양이 아닌가 싶은데 뭐 다 좋습니다. 뭐 그 우리 제주도민들을 위해서 이제 불철주야 노력하면서 쓰고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그런 과정이 아직까지는 덜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지 않다. 예. 그래서 물론 이제 기자들이나 또 정보를 아시는 분들은 그분들을 취재를 해가지고 이렇게 깎았다 막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다 이게 코끼리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는 느낌이에요. 도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가능한 뭐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도의회나 도 차원에서도 제출된 예산안도 공개하고 예. 변경된 내용도 과정도 공개하고 하면서 도민들이 정말 그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간접적으로나마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예. 간접적인 어떤 의견 제출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심사 과정이 깜깜이다라는 지적들은 뭐 지금- 여러 차례 있긴 했죠. 지금 참여 말씀하셨는데 예. 그 편성 권한은 어쨌든 도에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게 반영이 안 됐을 때 민원으로 참여를 하세요. 보통 밖에서 예. 알려지게 되면. 네. 이렇게 의회들 편성이 뭐 이렇게 공람 과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1차 하고 2차 하고 그러면 거기 이제 뭐 사회단체, 민간단체 여러 또 집행부 부서들도 있을 것이고 배정이 안 되면 그때 이제 의회로 이제 난리가 납니다. 이 예산 좀 살려야 됩니다 하고. 그런데 지금 그 소통 부분에 대한 제가 그 우려를 많이 하는데 예. 이게 의회로 제출해서 1차 심의를 끝내서 그 감액분과 증액분에 대해서 도로 다시 전달을 했는데 한 2, 3일 동안 대화가 그때 안 이루어졌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소명도 하고 설명도 하고 서로 조율을 해야 되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본회의가 2시간 늦춰지는 결국은 그런 현상까지 불러왔고 의회 차원에서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의회는 사전에 제주도하고 상당히 협조적입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는 하지 않는 시스템을 저희는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2호조라고 해서 예. 예산에 이제 필요한 사업들 사전에 이렇게 같이 올립니다. 예. 전산 등록을. 집행부서도 올리고 뭐 읍면동 같은 데도 올리고. 이게 어마어마한 일을 줄이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증액, 감액 이런 것들을 조정하려고 하면 이게 공무원들이 난리가 나요. 근데 사전에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돈은 이미 알거든요. 그 딱 올라온 내용을 보면 예. 아, 지역에서 어떤 사업들이 필요하구나 한 것들을. 그런데 편성은 오로지 이제 도의 몫이기 때문에 잘 이제 반영이 안 되고 그러면서 이제 증감액 사업 과정 속에서 심의 과정 속에서 좀 갈등의 현상이 좀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재정이 어려운 걸 다 공감하기 때문에 그 제가 볼 때는 우려사항은 뭐 이렇게 비춰졌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합의는 잘 이끌었지 않았나. 예, 총평은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네 분이 뽑아주신 2023년의 이슈, 다행히 현기록 의원님 것까지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사실 이 개별 주제 하나하나가 다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고요. 앞으로도 중요한 토론 이슈가 될 부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도민사회에서 좀 논의가 돼야 될 부분들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네 분 모시고 이야기를 더 나눠보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 한 해도 네 분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또 내년에 다시 뵙도록 하죠.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 후회와 아쉬움이 남는 연말과 달리 신년은 늘 희망과 기대로 가득하게 마련입니다. 특히 내년에는 국정을 이끌어갈 이들을 선택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기도 하죠. 자, 앞으로 또 좋은 선택 하시기를 또 그 과정에서 저희가 도움이 많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께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사기획 이슈 있다 새해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